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 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입학사정관 특집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학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또 학생부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와 경인교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건국대와 경인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분들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로 진학 상담 전문 방송인 우리 기상대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기상대를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 페이스메이커시죠. 충남 서령고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줄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손뼉은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우리 그 기상대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한 것은 아마 이제 손을 내민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원하는 소리로 울려주는 건 또 저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청한 학생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와 경인교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 주실 텐데요. 먼저 건국대 입학전형 전문교수이신 김경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김경숙 입학전형 전문교수입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TBS의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5학년도 전형교수회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해서 창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0명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건국대와 경인교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세상을 깨우는 건국의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으로 교육, 연구,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선도대학. 더 나은 미래, 더 큰 세상을 향한 건국의 도약과 비상이 지금 시작됩니다. 프라이드 KU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 소개 영상을 잘 봤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앞서가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주도해온 대학으로 유명한데 그래서인지 특히 전공에 대한 열정이 강한 학생들이 건국대를 희망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전년도 건국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2014학년도 건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주목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김경숙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 2014
2014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요, 총 70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저희가 합격 수기집도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는데 합격 수기집을 꼼꼼히 보시면 저희가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요번에 굉장히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신입생 구성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건국대학교의 합격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올해 2014학년도에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신입생 다양화 프로젝트의 결과로 그 도서 벽지에 있는 정보 취약한 학교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를 한 결과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자까지 배출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건국대학교는 뭐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가 취약한 고등학교는 찾아가서 알려드려서 지원과 합격을 함께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건국대학교 하면은 뭐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했던 대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지금 현재도 이제 모범적인 전형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경숙 교수님께서 우리 건국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작년에 이제 전형에 참여하시면서 학생들 만나보셨을 때 좀 아쉬웠던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올해 또 전형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자료를 저희가 이제 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주도 활동보고서 이런 네. 부분들을 보는데요.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관련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일 경우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원자가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네.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원 전공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면 그거와 관련된 관심이나 노력이 잘 보여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또 서류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또 한번 안타깝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든지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자료가 구성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평가하는 초점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강점이 좀 나타나도록 서류를 표현해 주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건국대 입학사정관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자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장래 희망까지 정확하게 세워놓은 학생인데요. 건국대 지원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제 성적이 지금 건국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야지 안정권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볼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75, 수학 2.5, 영어 3.25, 사회 2.63, 국수 영사 평균 2.78입니다. 성적의 어떤 흐름이나 분포를 살펴보면은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향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3등급으로 원위치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되다가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왔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향상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입니다. 11월 달에 치렀던 전국연합 성적인데요. 국어 B 3등급, 수학에 1등급,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평균 등급은 2.8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살펴보면은 9월 달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영어 과목이 한 등급 향상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은 건국대 경영학 전공이고요. 경제학도 이제 함께 고려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네, 교내 활동인데 학급 부회장을 1학년 때 했고요. 2학년 때는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26시간이고요. 다만 이제 헌혈이 있다는 점이 이제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50시간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CEO 반을 활동했고요.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경영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수상 내역입니다. 교내 수학 경시대 장려상, 교내 독서 논술 경시대 동상, 교내 영어 말하기 대 은상, 교내 아너스 프로그램 아마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통상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을 담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 교과에서 우수성이 확인될 때 학생이 펼 수 있는 지원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우리 학생이 좀 인상적인 부분은 다른 교과보다도 지금 수학 교과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작년 9월하고 11월 둘 다 지금 1등급이고 100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논술 전형이든 수시 전형이든 혹은 뭐 정시까지 보더라도 인문계열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김경숙 선생님과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 먼저 김경숙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선발 인원과 모집 단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형의 방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발 인원에서 저희 작년에 2014학년도에 705명 선발해서 2015학년도는 853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건국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인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유천 전형으로는 작년에 385명에서 올해는 575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모집 단위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호 교육과 영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국제학부에서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 방법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우선 선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면접 네. 대상자가 선발 인원의 한 1.7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우선 선발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1단계 서류 평가 100으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 3배수에서 면접 평가 10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모집 단위가 좀 확대가 되고 전형 방법은 간소화됐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그 활동을 교수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장점으로 좀 부각을 더 시키면 좋을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의 자료를 보면 이제 아까 그 최 선생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이 굉장히 충실했다라고 네. 총평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학교 학생회장 역할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주도성이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추진력과 협상력, 창의성까지도 볼 수 있었고요. 네. 아마 학생부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있었다면 그 경영 컨설턴트나 아니면 지원 전공에 관련된 자료가 더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학생부에서만 보여지는 걸로 본다면 아까 수학 성적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숫자에 밝은 학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 컨설턴트로서 가져야 할 하나의 자질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와 함께 또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이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숭이 아너스 과제 연구를 하실 때 숭이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을 과제 연구로 진행하셨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이렇게 과정이나 결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일단 그 마케팅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서 숭이여고 학생들의 대상으로 인기 있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점을 선발해서 그 선발한 떡볶이점에 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관찰을 해서 논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도 본인이 경영 컨설턴트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라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런 부분, 왜 내가 경영 컨설턴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이 지금 보여주신 학교에서의 활동과 좀 연결이 된다면 저희가 학생에 대한 그 진로를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보면 이제 독서 활동이나 이런 데서도 뭐 동물농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학생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짐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의견에서도 보면은 뭐 공부하는 학급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교생활 충실성뿐만 아니라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로서의 기여 정도까지 네. 연결을 시키신다면 학교생활 충실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완해야 될 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만으로는 이 친구가 왜 경영 컨설턴트가 되려고 하지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학생의 활동을 충실히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협상력이 있는 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그 협상력이나 창의성이 경영 컨설턴트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네. 다른 서류에서. 근데 그러려면 경영 컨설턴트가 어떤 직종인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먼저 좀 숙지가 되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영학과를 지원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결성,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지원한 전공과의 연결성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학교 생활 속의 내용에서 발현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된다면 저희가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로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에서 분석을 했는데 내신 성적은 이제 평균 2.78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2.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부분의 어떤 그 경쟁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텐데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이제 면접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면접의 평가 기준으로 삼은 부분들이 아마 사회성,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전문성 요 세 가지로 이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사회성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그 학생회장 역할이라든지 또는 학급에서의 어떤 역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범 학급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교과 선생님들도 아주 거의 이구동성으로 수업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학생이 큰 역할을 했고 또 단순히 이제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학교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을 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렇게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거의 한쪽 이상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회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을 봉사활동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헌혈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그 객관적이고 또 그 신뢰성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문성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교내 논문 대회라든지 또 논술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상한 실적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부분이 약간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아직은 이제 학생부 기록이 마무리 안 됐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회성이나 인성이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3학년 1학기 내시는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학기 내신 성적 향상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공이 유사한 학생들하고 또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들과 이렇게 팀을 이뤄서 면접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가 수학이 1등급이니까 이 점은 뭐 최대의 강점이고요. 국영수 등급이 국어 같은 경우가 3등급, 영어가 2등급인데 아마 국어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을 완전하게 결정을 해서 준비하면은 정시에서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보완할 점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봉사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봉사를 꼭 학과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그 학과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뭐 대학의 전형의 취지마다 봉사활동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봉사활동이 반드시 지원 전공과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학생이 지원 전공과 상관없는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성취를 보셨다면, 그걸로 성장을 하셨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봉사활동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전공과 꼭 연결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거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건국대학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KU 자기추천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면접의 특징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KU 자기추천 전형에서의 서류는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공통양식을 받아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활동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4학년도에는 5페이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서류 부담에서는 조금 더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하다라면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KU 자기추천 전형의 대표적인 면접 방법이 1박 2일 합숙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5학년도에는 선발 인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박 2일 면접을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는데요. 2015학년도에는 그래서 사범대 지원자에게만 1박 2일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요강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별 면접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출 서류에 기반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출 서류만 꼼꼼하게 읽고 온다면 누구든 면접을 잘 하실 수 있고요.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제시문을 드리고 그 제시문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합니다. 결코 제시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최준규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수시 그 육회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건국대 합격하면 아무래도 가장 좋겠지만, 다른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끌어올려서 2.5 정도 이내로 이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고요. 네. 추천 전형은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두드림 전형,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배수를 서류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2단계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숭실대 경영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숙명여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능력도 있는 걸로 보고서 추천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 최저가 각 2등급인데 역시 충족이 돼 있고요. 네. 동국대는 2개 등급 합이 4인데 충족돼 있고 성균관대하고 중앙대는 3개 등급 합이 6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 전형은 모두 우리 학생이 최저 학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 여하에 따라서 도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에 이제 우리 학생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수능 준비도 꾸준히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자신이 좀 생겼나요? 네. 네, 오늘 상담 내용 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학생회장 역할을 통해 자기 주도성, 추진력, 협상력이 돋보인다는 점과 수학 교과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 전략은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이유와 필요한 역량 그리고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탐색을 진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신의 역량을 좀 더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왜 경영 컨설턴트가 되려고 하는지 자문자답하라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건국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건국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건국대학교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교 생활 속에서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한 학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 사정관 특집 건국대와 경인교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남이 내일을 꿈꾸게 하는 대학. 대한민국 교사교육의 중심, 경인교육대학교. 네, 이번에는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경인교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연창모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교육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연창모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기상대에서 상담 프로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면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볼 텐데요. 우선 연창모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경인교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특징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경인교육대학교의 아무래도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면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이 아니라 교직에 대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잠재력을 갖다 지닌 학생들을 주로 선발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은 그 교사로서의 어떤 꿈을 담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요. 결정 계기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활동이나 계획 이런 것을 고교생활 3년간에 묶어서 모두 활동을 토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심층 면접이나 발표,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 잠재력을 평가해서 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 경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텐데, 보시면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한 부분,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보가 부족한 측면에서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또 심층 면접 등을 대비해서 사교육기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는 등 그런 폐단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률적인 대답이나 태도 등 다양한 모습을 갖다 보이지 못하고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면접위원들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짧은 시간 사교육에 의존해온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일률적인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경인교대를 지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초등교사를 꿈꾸고 경인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경인교대 학생생활기록부 교과 부문에서 실질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궁금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그럼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75, 수학 2.5, 영어 2, 사회 2, 국수 영사 평균 2.06이고요. 전체적인 과목의 성적은 2.20입니다.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이제 1등급으로 올라갔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 일관되게 이렇게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A 3등급, 영어 3등급, 윤리와 사상 3등급, 경제 4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은 2.8입니다.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그 6월 달에 비해서 상당한 그 향상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 과목은 약간 이렇게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어 과목은 향상됐지만 다른 과목들은 약간 하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우리 학생이 준비해온 그 교내 활동을 보면은 1학년 때 문화부 차장을 했고요. 2학년 때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이제 170시간을 했는데요. 어린이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 수학 지도한 시간이 120시간입니다. 강동구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대회에 참가했고요. 춘천교대 CNUE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상 내용이 교내 진로탐색 보고서 경진대 대상, 교내 선사 연구과제 발표대 금상,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은상, 논술 경시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국어 교과 성적은 내신과 모의고사 다 이제 양호한 편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수학 교과에서는 내신은 상승세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연창모 선생님께 저희가 이제 묻겠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2015학년도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경인교대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직적성 및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전형인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내 활동에 충실한 인재를 갖다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너무 치중된 활동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종합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심층 면접 50%로 각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10 이내이고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는 12등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당 추천 인원이 2명에서 6명으로 제한돼서 지원 기회가 일부 제한된 부분이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연창모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모든 자료를 갖다 이제 본 것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우리 학생은 성실한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 생활에 꾸준히 참석했고 그리고 활동했던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고요. 네. 이런 성실성을 살려서 남은 고교 기간 동안 교과나 비교과 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닌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잠재력이 많은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까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한 가지의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음악 같은 예체능 분야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라는 공간이 항상 저한테는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존중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똑똑한 학생. 그러네요. 네. 예, 일단 답변에 섞여 있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매우 좋게 보이고요. 학생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1학년 활동만이 적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서둘러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우리 학생의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교직에 대한 관심도가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러한 활동들을 갖다 꾸준히 경험하고 본인이 진로 탐색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보여준다면 교직에 대한 인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꾸준한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의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소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계기나 그런 활동들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완한다면 대기만성형 인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게 참 진실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은 교과 내신 성적이 이제 우위에 있는 학생입니다. 수능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학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 학생이 얼마나 학교생활에 충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경인교대의 건학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이제 선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건학 이념이 바로 뭐냐면은 큰 힘, 큰 사랑, 큰 빚입니다. 이 큰 힘이라는 거는 심오한 진리 탐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큰 사랑은 교육자로서의 품성, 그다음에 큰 빚은 민주적 어떤 그 지향성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 그 큰 빚 말하자면은 어떤 그 지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학생이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품성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될 텐데 1학년 때 봉사활동 중에 120시간을 어린이 공부방, 아마 이제 처지가 어려운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오한 진리탐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인문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술 대회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수상 자료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남은 그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잘 정리한다라면은 아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2학년 학생부 기록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힘, 큰 사랑, 큰 빛이 이 자기소개서 속에 물어녹을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인교대 이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영역 등급 합이 10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계산을 해보면 10.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답 노트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학생이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실질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언을 연창모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타 전형과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히 잘하는 과목 그리고 부족한 과목, 전 과목, 전 학년의 학교 생활을 고루 반영하는 게 큰 특징이고요. 네. 여기에 또 사명감이나 가치관,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냐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앞에서 학교별 그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졌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원래 이제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그게 아이의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부 생기다 보니까 네. 올해부터 저희가 다양한 학생들이 일단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경인교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학에 대한 자격 제한을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 이제 시즌이 되면 경인교대를 포함해서 수시 6장의 카드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은 우리 최진규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전념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바틀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바로 이제 수능 체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상시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실제 수능에 가면은 이렇게 그 원하는 만큼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우리 학생 이제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경인교대 이외에 추천 전형으로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4개 합이 이제 10인데 우리 학생은 이제 0.5가 지금 부족하고 있죠. 학업 역량이라든지 지적 잠재력이나 또는 전공 적합성에 부합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적성 우수자 전형인데요. 최저는 이 대학의 경우에는 충족합니다. 2개 합이 5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 그 학업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규교대 그 초등교육과 참스승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리 그 이 대학의 어떤 그 건학 이념이라든지 또는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여러 차례 조언을 받아보고 검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 전형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학생 궁금한 점 많이 풀렸어요?
네. 네, 목소리가 한결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교직에 대한 높은 관심도입니다. 경인교대 합격 전략은 우선 꾸준한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하고 자신의 진로 탐색 노력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학업 관리와 진로 탐색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경인교대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을 했던 학생뿐만이 아니라 경인교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연창모 선생님께서 경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랄까요? 마무리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시하다고 뽑을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겠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받는 다른 서류가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모두 고교 생활 3년간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모두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또 비교과 영역이나 교과 영역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인교대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꾸준한 성공 스토리를 갖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경인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건국대와 경인교대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건국대와 경인교대 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연창모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특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경희대와 중앙대 입학사정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1대1 상담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